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청권 의학계열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온라인 설명회를 맡은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입지원단 대전만용고등학교 교사 정병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의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 대학별로 특히 지역의 대학별로 모집 인원이 크게 이제 증가했는데요. 자, 그에 따라서 우리 대전 충청권 소재의 대학들의 모집 전형과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건국대에서부터 가나다 순으로 대학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전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지역인재 기초 차상위 전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코디토 자기 추천 전형, 그 다음 지역인재 전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인재 전형을 보시면 1단계에 교과 100%로 5배수를 선발해서 이 5배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면접을 통해서 새롭게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계에서 동점자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 영향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3명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으로는 모든 전형 공통으로 국어, 그 다음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영어, 과학은 2과목 절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은 제외하고 2과목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이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4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도 동시에 4등급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역인재 기초 차상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과 전형 방법에는 차이가 없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한 등급 완화된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두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지역인재 전형과 동일합니다. 자, 하지만 두 전형의 차이점은 먼저 코기토 자기 추천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해서 면접을 본다는 점이 있고요. 이번에 26명이나 뽑는 이 신설된 지역인재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서류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류 100%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서류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더라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맞추고 있다면 예비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또 교과 전형에서는 점수가 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 전형 서류평가 본인들의 어떤 강점 여부에 따라서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건국대에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인재 종합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이 면접은 전공 학습 역량 및 인적성 면접으로 이제 평가가 이제 제시되어 있고요. 지난해에는 MMI 평가 방법으로 여러 면접실을 두고서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한 개의 면접실 정도를 한 10분 정도의 면접을 보는 것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접 결과에 따라서 선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올해 또 추가적으로 모집 요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굉장히 좀 낮은 평가를 받게 될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였어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면접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면접의 영향이 더 중요한 이유는 다음 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지역인재 기초 차상위 전형, 특히 그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1단계 5배수를 이제 선발할 때, 이 교과 성적으로 1단계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일반 교과 그리고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 나오는 전체 점수가 980점이고, 자, 그리고 가산점이 30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산점은 진로 선택 과목 그 두 과목을 A를 받은 과목이 있을 때 30점이라고 하는 가산점을 주게 되는데요. 지원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이 가산점을 받게 되면 1단계 전형 총점인 1000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점자 기준에 따라서 일반, 공통, 진로 과목을 모두 합산한 이 점수를 가지고서 지난해에 12명을 모집 인원을 뽑았는데 이 중에 5배수인 60명, 자, 60명의 그 점수를 건국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1단계 성적 평가 31위, 50%에 해당하는 점수가 1014점, 그리고 49등부터 60위까지, 즉 하위 20%의 평균이 1010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야 면접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자, 일단 면접 기회를 얻게 되면은 2단계에서는 모두 이 학생들이 모두 700점으로 1단계 성적이 환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이 100%인 전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내었다라고 학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50% 컷과 70% 컷이 그래서 각각 지역인재 전형에서 1.33 그리고 1.35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자, 결국에는 1단계를 통과하고 나서는 이 면접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전년도에 우리 대전에서 지원했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전체 지원자는 14명, 지역인재 전형에 이제 14명의 학생이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은 1.0, 그리고 최저점은 3.21 등급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자, 총 이 중에서 이제 4건의 합격 사례를 보였습니다. 자, 아래 보시는 그 그래프는 학생들의 점수를 0.1점 단위로서 이렇게 반올림해서 지원자 그 등급에 해당하는 지원 인원과 그 다음 합격 인원을 표시해 놓은 표입니다. 자, 지난해 우리 총 14명의 대전 지역의 사례들 중에서 각 등급대별로 합격했던 인원들을 표시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대전 지역의 이제 일반 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취합한 거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보다는 이제 종합 전형에서 어떤 등급대의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는지 또 불합격하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종합 전형에서는 아쉽게도 3명이 지원을 했고 이 지원한 학생들 모두 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학생들의 등급대는 1점대 중반 정도쯤에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아쉽게도 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런 점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건양대학교 사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양대학교는 종합전형 없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있는 일반 학생 최저, 지역인재 최저, 그리고 지역인재 기초 전형. 자, 그 다음 최저학력 기준이 없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일반 학생 면접 전형, 지역인재 면접 전형 이렇게 총 5개의 전형. 그리고 농어촌 전형이 있는데 이 농어촌 전형은 우리 대전 지역의 학생들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전형 정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일반 학생
그다음 지역 인재 최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1단계에서 이제 교과 성적 100%를 통해서 이제 5배수를 선발하고요. 이 5배수 선발한 1단계에 5배수 안에 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특이한 점은 1단계 5배수를 선발할 때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5배수를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적이 좋더라도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하면 1단계 5배수 내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저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까지 합격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내신 성적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해에 수능 최저를 얼마만큼 통과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1단계 5배수 내에 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학생 최저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두 과목 평균 역시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절사 방법을 택해서 이 4개 영역 중 3개의 영역 등급 합이 4등급 이상일 때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학생 최저 전형에서요.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낮은 등급을 요구하면서 그래서 3개 영역 등급 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최저 그리고 지역인재 기초 전형에서는 3개 합 5등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작년도부터 2024학년도 건양대학교 입학생들부터 최저학력 기준이 한 등급씩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 최저 전형도 3개 합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그 다음 지역인재 최저 지역인재 기초 전형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한 단급씩 완화가 되면서 성적이 좀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지역인재 최저 전형에서 무려 40명 가까이 40명이나 이렇게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합격선이 크게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전형 요소에서 면접이 이제 20%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 면접 반영 비율은 38.5%로 면접에 따라서 굉장히 순위가 뒤바뀌는 대학이 특히 이 건양대학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표가 발표된 이후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면접 준비 여하에 따라서 최종 순위가 굉장히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따 뒤에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양대는 전체 전형에서 한 개의 전형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학과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일반 학생 최저, 지역인재 최저, 일반 학생 면접, 지역인재 면접, 지역인재 기초, 그다음 농어촌 자신이 해당하는 그 전형 내에서 한 개의 전형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이한 점입니다. 네, 면접평가 요소로서는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이렇게 각각 30, 30, 40%를 반영하고 있고요. 면접 준비실에서 면접 자료를 탐독한 다음 답변을 준비하고 다수의 면접실에서 이제 각각을 대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MI 형태로 면접이 진행되고요. 그 면접 문항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을 읽고 난 이후에 주된 질문들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 질문까지 답변하는 그러한 예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건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면접 기출문제 탑재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가서 전년도 그리고 관년도의 면접 기출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2024학년도 작년과 그 다음 재작년 성적입니다. 먼저 일반 학생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 전년도 50% 컷은 1.13 그리고 70% 컷은 1.16이고 또 최저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학생들의 등급도 발표를 했는데 1.19 등급이었습니다. 물론 면접 점수에 따라서 이제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에 성적이 이렇게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일반 학생 최저가 삼합 3등급을 요구했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4등급을 요구하다가 이게 작년도에 5등급으로 또 일반 학생은 4등급으로 이렇게 완화되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최저 충족률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었는데요. 일반 학생 최저 전형 같은 경우에는 37%에서 47%로 자, 또 지역인재 최저 전형 같은 경우에는 41% 정도에서 49% 정도로 최저 학력 기준이 많이 충족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최저 충족률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성적대가 높아졌고요. 다만 올해는 전년도와 똑같은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집 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성적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얼마만큼 떨어질 것인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깜깜이 전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최저 학력 기준을 얼마나 내가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일반 학생 면접과 지역인재 면접 전형에서도 성적이 소폭 올라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이유도 2023학년도에는 면접 대상자 수가 5배수에서 작년도에는 3배수로 줄어들었습니다. 면접 배수가 줄어든다는 건 1단계 합격 확률이 그만큼 이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학생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일단 지역인재 면접 전형에서 5명의 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지역 대학 우리 대전권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역인재 면접 전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양대에서 발표한 전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먼저 지역인재 최저 전형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교과 등급별로 학생들의 도수를 표현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 대부분 1.1등급, 2등급, 3등급 내에 합격자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경우들도 보입니다. 여기 중간에도 보면은 성적이 높아도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은 최초 합격, 그 다음 세모는 추가 합격, X는 불합격인데요. 자, 보시면 낮은 교과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즉 최초 합격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면접 대상자 5배수 안에 들고 이 면접 여하에 따라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 1점 극초반의 학생, 이 학생을 보시면 추가 합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접에서 그 하위 등급이 좀 낮았던 학생들에 비해서 대답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중간중간에 이제 불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혹은 면접 점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서 예비 번호까지 오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 그리고 또 충족한 이후에는 이 면접 준비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가, 그리고 면접장에서 얼마만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가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년도 우리 대전의 사례입니다. 총 지원자는 48명이었고요. 점수대는 최고점 1.04에서 최저점 2.15까지의 학생들이 이제 총 지원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최종으로는 8명의 합격자가 나왔는데요. 1.26 등급에서 또 이제 합격을 이뤄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역인재 면접 전형에서는 안타깝게도 합격한 친구들이 없었는데요. 최고점 1.02 학생 같은 경우에는 면접 대상자에는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면접 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아쉬운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단국대학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는 큰 변화 없이 모집 인원만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국대는 교과 전형으로 뽑지 않고 항상 종합 전형으로만 뽑았던 학교이고요. 면접형 전형, DK의 이제 면접형 전형에서 25명의 증원이 있었다. 자, 그리고 1단계에서는 3배수로 서류 100%로 평가한 학생들 중에서 3배수 내에 든 학생들만 면접 기회를 주었고요. 국어, 수학은 미적분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영어, 과학 두 과목 평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절사하지 않고 과학 두 과목 평균을 사용한다는 점.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서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5등급 이내에 들어야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자, 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서도 각각 하위 평가 항목들을 나누어서 얼마만큼 서류 평가에 반영하는지 모집 요강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기부, 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각 반영 비율과 비교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평가 요소로서는 진로 역량 에서 50%, 또 발전 가능성, 공동체 역량에서 각각 30, 20%를 반영하고 있고요. 자, 전형별 입시 결과 전년도 그다음 2023학년도, 2024학년도를 비교해 보면 점수대가 큰 변화는 없이 1.2등급, 그 다음에 1.28등급에서 서류 평가 여하에 따라서 합격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 대전의 사례에서는 최근 3개년 동안에 합격자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1.2등급에서부터 1.7등급까지의 학생들이 이제 4명이 지원했었는데 아쉽게도 최종 합격자는 없었고요. 자, 2022학년도에서부터 작년도까지 모든 사례를 다 합해봐도 합격한 인원은 아쉽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1.2등급, 1.3등급 등급이 굉장히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지원자 대비 생활 기록부 서류평가 영역에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서류평가 종합전형을 이제 지원할 때는 뭔가 이제 비교 우위가 될 만한 객관적인 평가를 좀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과거 우리 대전 지역의 사례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각 담임 선생님들의 어떤 지도나 이런 조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자기 생활기록부의 역량 자체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신 후에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을지대학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지대학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지역 균형 전형, 그다음 지역 의료 인재 전형, 그다음 기회균형 2, 지역에 해당하는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그리고 기회균형 1 이렇게 해서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에서 지난해까지 5명 뽑던 것을 15명 증원해서 20명을 뽑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대전 지역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지역 의료인재 전형에서는 43명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자, 평가 방법으로는 교과 95% 그리고 인성면접 5%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면접은 의사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지대학교 내에서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통해서 이 면접 문항을 공개하고 있고, 이 면접 문항을 통해서 이 면접 5%이긴 하지만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 면접 5%라서 이제 조금 작은 비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순위가 뒤바뀐 사례들을 여러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작년도 결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뒤에 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과학 탐구는 1개만 이제 사용한다는 게 특이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과학 두 과목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지만 두 개 과목 중에서 성적이 좋은 한 개 과목만 사용한다는 점이고요. 자, 또 수학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 기하 어떤 특정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자, 다만 이과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 또 특히나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에서 수학을 꼭 무슨 과목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이 4개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1개 과목, 잘 나온 거 1개 과목을 모두 합해서 5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지역 의료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중에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개를 사용하는 것보다 4개 과목을 모두 다 공부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건양대처럼 을지대 또한 지역균형 전형, 지역의료인재 전형, 기회균형 전형 이 전형 중에서 이제 한 개 전형에만 선택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자, 또 기회균형 2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까지는 지역 의료인재 전형과 똑같은 4개 영역 합 6등급을 요구했으나 올해부터는 3개 영역 합 4등급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점수 합격 커트라인인데요. 자, 지역 의료인재 전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50% 컷은 1.29 등급, 그 다음 70% 컷은 1.44 등급. 자, 근데 최저 등급은 1.38 등급입니다. 학교에서 발표한 이 점수는 교과 점수와 그 다음 면접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각각 50% 컷, 70% 컷, 최저 점수를 발표하다 보니까 이 면접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역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5%라서 좀 비중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면접 5%에 따라서도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년도 이 대전에서 지원했던 사례인데요. 총 37건의 지역 의료인재 전형의 지원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1 등급에서부터 3.17 등급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었는데 최종적으로 대전에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대는 1.11에서부터 1.44 등급까지 분포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28 등급에서 1.28 등급이 나왔고요. 자, 아래 보이는 그래프를 통해서 어느 등급대 학생들이 얼마만큼 합격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2022학년도에서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변화고요. 자, 이 기간 내에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순천향대학교입니다. 순천향대학교는 이제 모집 인원이 크게 이제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부분이 지역인재 종합전형에 대부분 몰려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지점입니다. 자, 그럼 먼저 교과전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전형의 교과 우수자 전형은 오히려 선발 인원이 6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5명이 늘어났고요. 자, 전형 요소로서는 둘 다 이제 교과 100% 면접이 없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 우수자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평균을 사용하고요. 4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수학에서 0.5등급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과학 2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사탐이 1과목이라도 들어가는 경우에는 탐구 2과목 평균에서 0.5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을 반영해서 4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하고요.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수학에서 0.5등급을, 그 다음 탐구 과목에서 잘 나온 등급
잘 나온 한 개 과목이 사탐일 경우에는 탐구에서 0.5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학생 전형, 지역인재 전형, 그 다음에 지역인재 기초 차상위 전형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최저학력 기준도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자, 서류평가 부적격 판정자는 사정 대상에서 제외자로 불합격 처리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그다음 면접도 없어서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이런 진입 장벽은 좀 낮을 수 있으나 실제로 합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원자들 대비해서 내가 서류평가를 얼마만큼 높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자, 또 아예 부적격 판정자로 될 경우에는 사정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인재 전형에서 이제 56명을 뽑고 있고, 총 49명이라고 하는 큰 인원이 이제 증가했으면서 또 최저학력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율 자체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순천향대 서류평가 방법입니다. 학업 역량, 그 다음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각각 40%씩, 그 다음 공동체 역량을 20%씩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전년도, 그 다음 재작년도 순천향대 전형 결과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거의 1.0 등급이 아니고 1.0이 아니고서는 합격하기가 힘든 구조였고요. 그 다음 지역인재 전형에서 또 굉장히 높은 점수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순천향대 전형 방법으로 산출한 점수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 과목의 등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이 50% 컷이 1.04 그리고 최저인 학생의 점수가 1.2 등급 정도였다. 물론 이 교과 등급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등급대에서 생활기록부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선발되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의 대전 지역의 지원 사례입니다. 지역인재 교과 전형에서는 총 29건의 지원 사례가 있었고요. 최종 합격자는 9명으로 최고점 1.0에서 최저점 1.10의 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종합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에서 한 명의 합격자가 있었는데요. 이 학생의 전 과목 평균 성적은 1.38 정도 등급이었습니다. 자, 불합격자의 최고점을 보시면 내신 성적 자체는 이 1.03 등급을 획득했던 이 학생이 훨씬 더 좋았으나 나머지 서류평가 영역에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아쉽게 떨어졌던 것 같고요. 반면 1.38 등급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영역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충남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균형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는 종합2 지역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3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보고 그 다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놓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지역인재 전형 25명을 종합전형에서 뽑고 있다. 신설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학생부 교과전형과 그 다음 종합전형에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가능 횟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전형, 지역인재 일반전형, 그 다음 지역인재 저소득, 학생부 교과전형,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종합1 서류전형 이렇게 총 음영을 칠해놓지 않은 이 4개 전형에서 총 지원 전형별 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서 총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1 일반, 그 다음 종합 2 지역, 그 다음 종합 3 저소득 이 3개 중에서 택 1개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경우와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를 모두 합쳐서 최대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조합에 따라서 최대 4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음영이 칠해져 있지 않은 전형에서 3개, 그리고 음영이 칠해져 있는 것에서 1개, 이렇게 해서 총 4회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그 다음 수학, 미적분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요. 과학은 2과목 평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학, 미적분, 국어, 수학, 영어, 과학 2과목 평균 중에서 수학을 포함한 3개 영역 등급 합이 4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지역인재 저소득 전형 같은 경우에는 3개 합 6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종합 일반 전형과 종합 서류 전형에서는 3개 합 5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종합 2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마찬가지로 5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 1 일반과 그 다음 종합 서류 전형에서는 면접이 없다는 점도 특이한 지점입니다. 자,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인재 일반 전형에서도 17명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해 결과도 이따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대에서 이제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까지는 학업 역량 40%, 전공 적합성 30%, 발전 가능성 20, 인성 10%로 서류평가 기준 요소를 제시하였으나 올해 모집 요강에서부터는 학업적 역량이라고 해서 여기를 75.5%, 그리고 사회적 역량 이 부분을 24.5%로 구분해서 학업적 역량을 좀 주의 깊게 보겠다라고 하는 지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면접고사 평가 기준으로는 의사소통 능력, 전공 적합성 능력, 자, 그 다음 사회적 역량을 각각 37.8%, 그 다음 24.4%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있고요. 면접 형식은 지원자가 제출한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관 2인과 지원자 1인이 15분 이내에 개별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접 점수는 초고점 100점에서부터 최소점 0점까지 있기 때문에 이 면접 또 내실 있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년도 결과입니다. 2024학년도 그 다음에 2023학년도의 결과인데요. 최근 3개년간의 자료를 보실 때 2024학년도의 점수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진로 교과의 평가 여부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등급을 받았을 때는 전년도에서부터 모두 다 1등급으로 환산해서 점수를 교과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 성적이 좋아질 것으로 대부분 예측하였는데요. 지난해 지역인재 일반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따른, 그리고 또 특정 점수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70% 컷, 그 다음 또 최저 마지막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합전형에서는 평균 점수가 1.1등급, 그 다음 70% 컷이 1.35등급 정도로 큰 변화는 없었지만 교과 전형에서 모두 예상을 깨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 합격생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실제 지역인재 전형, 충남대의 지역인재 전형의 교과 전형 실제 자료인데요. 대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수합되어 있는 점수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그 대전 지역에 수합된 수능 자료를 보게 되면 2023학년도에 충남대, 충북대 수학을 포함해서 세계합 등급 4등급을 만족시킨 그 학생들의 인원수의 변화인데요. 2023학년도에는 163명으로 전체 학생들의 3.79% 정도였는데, 자, 지난해에는 76명으로 1.85% 정도로 굉장히 최저 충족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지역인재 교과 전형에서 불합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자, 특히나 1.3등급에서부터 1.45등급 대 구간의 지원율이 크게 줄어들었고, 또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최저를 많이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 합격선이 굉장히 교과 등급 선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48등급의 교과 성적을 얻었던 학생까지 합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들로 보아도 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올해도 특히나 재수생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학생들 입장에서 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여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는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데 굉장히 좀 힘을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년도의 대전 지역의 합격 사례이고요. 교과 지역인재 일반 전형에서 이제 1.3등급 그리고 1.95등급의 학생까지 최저 기준을 충족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종합전형 1 일반 전형에서는 총 16건의 지원이 있었고요. 이 중에 4건의 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학년도에서부터 2023학년도까지 면접이 있었던 그 전형에서 지원자들의 내신 등급과 그 다음 합격생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은 1점대 극초반에서 합격자들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교과 전형에서보다 종합 전형에서 합격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충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종합 전형에서보다 교과 전형에서 인원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25명의 지역인재 전형에서 증원이 있었고요. 교과 전형에서도 12명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나 과학을 두 과목 평균으로 보던 것을 이제 한 과목만, 잘 나온 과목 한 과목만 사용하겠다는 점이 굉장히 큰 크게 변화된 지점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 영어, 그 다음 과학 한 과목 중에서 수학을 포함한 세계 영역 등급 합이 교과 전형에서는 4등급, 그 다음 지역인재 교과 전형에서는 5등급, 그 다음 지역 경제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는 6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과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으로 나뉩니다. 자, 다만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모두 면접은 없습니다. 자, 충북대학교의 서류평가 기준으로는 전문성, 사회성, 적극성 이렇게 세 가지 영역 요소로 나뉘어서 각각 전문성이 46점, 사회성이 20점, 적극성이 14점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성 영역에서 57.5%의 평가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자, 오른쪽에 보시는 지원 분야에 대한 열정과 지적 노력, 즉 다른 학교를 기준해서 보면은 학업 역량과 전공 역량 등에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하위 평가 요소가 모집 요강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점수대입니다. 큰 변화는 없었고요. 다만 충남대와 마찬가지로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서의 변화점은
충북대학교 또한 진로교과를 A등급을 획득했을 시 모두 1등급으로 환산해 주었다는 점이 다른 지점입니다. 그래서 3개년간 점수를 비교하실 때 전년도 자료는 진로교과 A등급이 1등급으로 환산된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작년도 대전 지역의 충북대학교 지원 사례입니다. 지역인재 전형과 그 다음 교과 전형, 종합 전형에서 각각 지원이 있었는데,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는 이제 한 건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따로 표시하지는 않았고요. 지역인재 전형, 교과 전형에서 총 12명의 지원자 중에서 9건의 합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충남대학교보다는 충북대학교가 전년도에도 지역인재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한 등급 더 낮았기 때문에 최저 충족하는 인원들이 좀 더 많아서 지원 대비 높은 합격률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종합전형 사례는 전년도에는 이제 합격한 사례가 없었고요. 2022학년도에서부터 2023학년도까지의 사례들을 보니까 이 1점 대 극초반에서 한 개의 합격 사례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의대의 합격의 가장 큰 관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난 이후부터 수능 때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